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 텐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매우 쉬운 문제도 있고요. 킬러 문제도 있어요. 근데 킬러 문제들이나 이게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차이가 뭘까? 이건 결국 문장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자, 앞에 선생님이 유형의 맵을 기본적으로 설명했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좀 심화되는 과정까지 심화 유형의 맵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유형의 맵에다가 같이 함께 포함시켜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유형의 맵은 뭐냐? 심화 유형의 맵.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현재 상대방이 앞에다가 뭘 준다? 앞에서 배경을 깔아줄 거예요. 배경. 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배경을 주면 뭐해라? 이거 글씨를 그림으로 바꾸는 거야 라는 건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물어보는 건 뭐뭐 1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상황이 상대방이 제한 사항을 주면서 여기다 A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의 경우의 수는 A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찾기. 다시 말하면 A 값 구하기, NA 구하기라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NA를 구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사건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여사건이란 게 뭐죠? 라고 공부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가 바로 뭐냐면 A 여집합의 내용을 아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자, A 여집합이라는 건요.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언제 배웠지? 하면 집합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현재 S라고 하면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을 S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적어주는데 사실은 여기가 A라는 값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바깥쪽을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A 여집합이라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죠? 라고 하면 우리는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걸 알죠. 그리고 A 합집합, A 여집합은 뭐죠? 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다 라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왜 배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글씨로서만 이해하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해석해 봐야 돼. 해석을 했어? 그러면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이 해석해 주면 이 내용은 바로 이분법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분법. 세상은 몇 개로 갈라진다? 2개로 갈라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 만약에 세상에서 A하고 A 여집합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A인 것과 A가 아닌 것으로 갈라져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똑같은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는 구하는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구하는 값. 그러면 하나는 뭐야? 구하지 않는 값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구하는 값, 하나는 구하지 않는 값. 그러면 또 하나 갈라진다면 이게 결국엔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이분법 나눠지니까 또 하나의 개념은 뭐야 하면은 쉽다와 어렵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그러면 쉽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좀 더 해석을 자유롭게 해보면 양이 적다. 양이 어떻다? 적다. 내가 해야 될 게 세보니까 그 세는 내용이 많지 않아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 여기는 양이 많다. 야,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럴 때 우리 할 때 양이 많다 이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양이 적다는 말은 단순하다. 그렇죠? 단순하다. 여기는 복잡하다. 이런 의미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하는 값까지는 오케이. 이게 A가 구하는 값이면 A 여집합은 구하지 않지. 까진 괜찮은데 이 값이 쉬울 수도 있고 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첫 번째, 만약에 내가 A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A라는 값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쉽다 이게 되는 거야. 쉽다. 첫 번째 경우 쉽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접 구한다 이게 되는 거야. 직접 구하기.
이렇게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그렇죠?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여기서 10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죠? 10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던져요. 10의 배수가 몇 개야? 그럼 다 똑같은 답하죠. 뭐라고? 10개죠. 아, 그래요. 10개. 그러면 이게 왜 10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100 나누기 10이죠. 그러면 100 나누기 10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더 원시적으로 해볼까요? 10의 배수에서 몇 개 있어요? 그러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래서 10개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쵸? 이건 뭐예요? 세상은 둘로 나눠져. 10의 배수인 개수와 10의 배수가 아닌 것의 개수. 근데 10의 배수의 개수는 세보니까 많지 않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한다? 직접 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요번에 두 번째예요. NA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 구하는 값인데 얘가 어렵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전체 개수에서 뭐 하자? A 여집합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전체 개수. 전체 개수.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어디를 구했어? 그러면 나는 이걸 구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구한다? A 여집합을 구한다 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구해? 이게 쉬우니까 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둘로 나눠진다며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쉽다면 나 그냥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내가 구하는 값이 이렇게 가서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구하는 게 양이 많은데 어려운데 그때는 거꾸로 구하지 않는 값이 쉽겠네 이렇게 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차라리 전체 개수에서 내가 구하는 것의 반대쪽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빼버리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10의 배수가 아닌 개수 10의 배수가 아닌 것의 개수가 몇 개야? 이게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한테. 10의 배수 아닌 게 몇 개야? 그럼 학생들 뭐라고 합니까? 90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90개야? 저는 100개에서 10의 배수를 뺐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푸십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풀었잖아요. 이게 100에서 몇 개 뺀다? 이렇게 안 풀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10의 수 개수 구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구했다면 여기도 똑같이 10의 수가 아닌 거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잡한 걸 싫어해요. 단순한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10의 수를 구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머릿속으로 빨리 판단 쓰는 건 뭐냐면 내가 구하는 값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구하는 건 단순한데 그러면 직접 구하시면 된다. 10의 수가 아닌 것을 구해라 하니까 해보니까 양이 많아. 그러면 반대쪽은 뭐지? 10의 배수구나. 어때? 10의 배수가 더 쉬운 거야. 양이 몇 개 안 돼.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10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뭐 하자? 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특징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공부해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 내가 구하는 경우가 어떻다면 쉽다면 그냥 구해라. 만약에 근데 구하는 값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라? 반대쪽으로 생각해라. 그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구하려는 값이 내용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한번 해봐라. 직접 먼저 이걸로 가야 되는 거야.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는 뭐해라? 그냥 진행해봐라. 예시문을 만들어봐라. 근데 예시문을 하다 보면 느껴진다. 와, 이거 양 많네? 적네. 다시 말하면 망포적고의 기준은 뭐예요? 전체 개수의 절반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쉽다면 직접 구하시고 만약 어렵다면 어떻게 해라? 그때는 전체 개수에서 현재 그렇지 않은 것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 선생님 시험 문제 보다 보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배경이 떴어. 배경이 떴는데 이 배경 뒤에 사건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지금부터 나는 두 개를 물어봐야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니 뭐가 나와? 했더니 가로, 가, 나가 붙어 보인단 말이에요. 가, 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죠? 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의 특징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해 와 이게 되는 거예요. A도 만족하시고 B도 만족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현재 두 번째 우리 질문하는 문제의 키워드는 만약 현재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도 만족해라, B도 만족해라. 그러면 현재 이것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준다면 요게 A고 요게 B인데 나는 이 부분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상황 판단할 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 보통 문제에서 줄 때는 1번. 기본적으로 A는 쉽다가 돼요. A는 쉽게 줘요. 왜냐하면 얘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끔 유도하려면 반드시 A는 일단 쉽게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문제를 따라가는데 A는 쉬울 거야. 근데 현재 and B도 쉽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도 쉬운데 B도 쉽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봤더니 A가 쉬운데 B도 쉽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A 값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세요. A를 가지고 뭐 해라? 기준을 세워줘.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A만 생각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필요한 건 A만 생각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두 번째는 B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B를 반영할 때는 우리는 전체 집합 S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S가 생길 텐데 S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내 관심사는 요거 살짝 지워주면 이제부터 나는 현재 A만 생각해 볼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A 안에서 이제 B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배경 안에서 A의 설정 안에서 B가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 되는 거야. 이거 아주 금쪽 같은 내용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세요. 맨 처음에 A를 기준 세워주고 현재 두 번째는 A의 설정 안에서 B를 만족하는 현재 경우의 수를 찾는다. 이게 바로 A도 쉽고 B도 쉬울 때 푸는 방법인 거예요. 직접 연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선생님, A는 쉬운데 근데 and B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이 되는 거예요. B가 어렵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때는 우리 살짝 위에다 올려줘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N A 교집합 B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방법이 뭐야? 하면은 나는 N A에서 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여기서 기본적으로 S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 건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찾는 건 여기지만 난 일단 A 개수를 구할 거야. 여기서. 그리고 이 중에서 어디를? 여기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것에서 뭐 한다? 초록색을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게 만들어지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초록색, 현재 A라는 건 초록과 빨강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러면 A 개수에서 뭐 하면 돼? 기본적으로 A 교집합. 그쵸? A 안에, 초록색만 보자. 초록색이란 뭐다? A 안에 있다. 그렇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죠. B에 들어가는 건 누구다? 빨강이니까 여기 초록색은 뭐야? B에 들어가지 않아. 다시 말하면 B의 여집합을 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다? 쉽다. 그렇구나. 그럼 얘가 어떻다? 어렵다. 그래? 그러면 여기는 어때? 얘는 쉽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다? B가 어려우니까 B의 여집합은 쉽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A라는 것이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거구나. 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상황이 하나짜리에서는 S 중에서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는 기준값이 A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A 값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세요. 일단 A부터 순서대로 가니까. 그리고 얘가 바로 뭐야? 전체 개수가 되는 거죠. 전체 개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기본적으로 B의 여집합을 구할 거예요. 결국 나는 A 교집합 B를 한다는 건 거기 어디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는 여기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풀겠다라고 설계도를 짜라는 얘기예요. 설계도를. 아, 그럼 나는 A 개수에서 이 전체 개수, 이 상황도 이해하고 요곳의 개수도 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두 번째 뭐 해라? B의 여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나는 뭐 한다? A의 설정 안에서, A의 설정 안에서 B가 만족하는, B의 여집합이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해야지 라고 하면 우리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A 개수를 구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도를 짜놓고 그 다음에 각각 A 개수 따로 구하고 A의 설정 안에서 B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한 후 빼줘야 한다. 그럼 문제를 풀 때 순서는 이 설계도를 짜는 게 먼저 그 다음에 A, B의 여집합. 이 상황을 각각 그 밑에다가 정리하면서 결과 나오면 다시 위의 식에다 입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결국 문제를 푼다는 건 뭘 해야 한다? 아, 상대방이 주는 설정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명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시고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문제를 봤는데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문제 보니까 뭐뭐뭐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A 또는 B, A 또는 B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나옵니다. 이거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뭐야? 하면은 세 번째 경우는 N, A 합집합 B를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A 합집합 B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 다음에 이게 S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개념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A 개수를 먼저 구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라? NA를 구할 거야. 이 되는 거죠. NA를 구할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뭐 할 거야? B의 개수를 구할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A, NB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한 번 한 번인데 여기는 두 번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NA 교집합 B잖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설계도를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1번 무엇입니까? NA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순서대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세요. 맨 처음에 NA만 구할 거야. 그러면 A를 구할 때는 B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써. 이게 되는 거예요. 아, A를 구할 때는 A만 신경 써라.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B의 개수를 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B를 구할 때는 뭐 해라? A의 상황은 신경 쓰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몰라 적어줄게요. 여기서는 B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야. B가 어떤 입장이든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이건 B 나갈 때 어떻게 돼? A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각각을 구할 때는 A의 입장만 생각하시고 B는 B의 입장만 생각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때는 마지막에 뭐해라? A 교집합 B를 구하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마지막 과정은 A 극정에서 생각해보자.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썼던 게 방금 전에 지웠던 2번의 풀이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럼 핵심은 바로 이거를 내고 싶었다는 얘기구나.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럴 때는 뭐 해라? 1번 A를 기준 세운다. 2번 B를 구할 때는 뭐 해라? A의 설정 안에서. 그러니까 A를 벗어나는 건 안 돼요. A라는 기준점 안에서 B의 현재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킬러가 된다면 이 B라는 과정이 어떻다?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걸 또 분리해서 A 교집합 B라는 건 방금 전에 정리했듯이 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딱딱 해주면 직접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A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뺄 거야 라는 설계도를 따로 분리해서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몰라서 사실은 학생들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먼저 설계도를 완벽하게 익히시고 이 매치업된 과정으로 문제를 관찰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따라가는 문제를 풀이를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책에다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빨리빨리 외우셔야 돼요. 외운 후에 바로 연결해서 뭐 해라? 지금부터 풀어가는 1번부터 이제 끝번호까지의 문제풀이만 해결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두 문제만 일단 짧게 먼저 보여주고 난이도 있는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매핑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고 ABCD가 있는데 이걸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여기다가 나열해줘. 근데 난 중복을 허락한다.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제한사항이 없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4가지. 오케이. 그럼 A 하나 써요. 하지만 중복을 허락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몇 가지야? 4가지. 여기도 4가지. 그럼 나 AA, C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곱사건이겠지? 그러면 얼마 나와? 64.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그쵸? 매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한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제 평가원 수능은 출제하고 있다. 자, 왜 2점짜리입니까? 예, 일단 사건 자체가 한 종류고요.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게 되는 겁니다. 2026년도 9월 우평원인데 A, B, C 중에서 중복학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라. 아니 그러면 이거랑 이게 뭐가 다르지? 이 되는 거야. 그렇죠? 9월과 수능은 똑같은 걸 질문하고 있구나. 이 되는 거야. 이걸 택해서 몇 개를? 4개를 나열해라. 그러면 빠르게 정리해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 3가지. 3가지, 3가지. 자, 그래서 각각의 상을 연결하기 때문에 정답은 81이야 라고 푸시면 작년도 9월과 수능 문제를 모두 풀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를 좀 올려봐야겠죠? 자,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 후에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심화 매핑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 문제풀이 1, 2번까지 하신 후 완벽하게 앞에 있는 매핑이 지금 현재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정리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킬러 문항인 3번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